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며느리는 제 얼굴에 행주를 던졌습니다. 바닥이나 닦으라면서요? 아들은 옆에서 그저 웃고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어제 며느리 회사에 과반수 지분을 매입했고 오늘부터 그녀의 상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할 말을 잃게 만들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차에서 내리기 전 백미러를 보며 블라우스 어깨선을 바로잡았습니다. 7년 넘게 저의 발이 되어준 낡은 회색 기아차는 아파트 입구에 질비하게 주차된 벤츠와 BMW 사이에서 마치 다른 동네에 잘못 들어온 것처럼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있던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아침에 직접 구운 무화과 타르트였습니다. 며느리인 강지수가 그다지 반기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늘 빈손으로 남의 집에 가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아들 민준이와 지순의 집은 판교의 신도시에 있었습니다. 고급 주택가, 새로운 건물들, 경비원이 지키는 단지, 잔디에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팻말이 꽂힌 잔디밭. 집은 2층짜리 밝은 건물이었고 현관 앞에는 단정한 전나무가, 바닥 타일은 방금 닦은 듯 깨끗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삶을 다루는 잡지에서 튀어나온 듯했습니다. 반면 제 집은 수원의 평범한 아파트일 뿐입니다. 발코니에서는 공원이 내다보이고 부엌은 좁지만 아늑하고 저만의 온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이방인처럼 느껴지지 않지만 여기서는 이방인이 된 기분입니다. 초인종에 손을 뻗자마자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문턱에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항상 이렇게 정시에 오시네요. 아들은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에게서는 비싼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내 아들 보러 오는데 늦을 수가 있니? 저는 웃으며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타르트 구워왔어. 무화과 타르트. 어릴 때 좋아했잖아. 기억나? 물론이죠. 고마워요, 엄마. 그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아들은 멋져 보였습니다. 셔츠, 바지, 머리 스타일까지 자신을 잘 가꾼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른스럽고 진지해졌습니다. 지수는 부엌에 있어요. 저녁 준비 거의 다 끝났을 거예요. 거실에 들어가서 쉬고 계세요. 저는 낯설지만 넓고 밝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회색과 푸른색 톤이었습니다. 가구는 세련된 미니멀리즘 스타일이었고 벽에는 아마도 비쌀 법한 추상화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한 장, 기념품 하나 없었습니다. 마치 집이 아니라 카탈로그의 견본 사진 같았습니다. 앉으세요, 엄마. 와인 한 잔 드릴까요? 아니, 괜찮다. 물 한 잔이면 돼. 운전해야 하니까. 저는 마치 더럽힐까봐 두려운 듯 새하얀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아들이 물을 가지러 부엌으로 간 사이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결혼한 후로 아들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설명서처럼 반듯하고 살균된 듯 불필요한 것 하나 없었습니다. 몇 분 후 부엌에서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가 문가에 나타났습니다. 마르고 단정한 모습, 머리는 꽉 묶은 롤빵머리, 차가운 시선, 그녀의 모든 것이 자로 잰 듯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그녀는 예의 바르지만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오시는 길 힘드시진 않으셨어요? 20분밖에 안 걸렸어. 아주 가깝지. 저는 그녀를 안으려고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몸을 내주었지만 저를 안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마지막 힘을 다해 버티는 듯 긴장된 몸이었습니다. 타르트 가져왔단다. 제가 살짝 물러서며 덧붙였습니다. 어머, 잘 됐네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자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희 디저트는 이미 있어요. 시내 유명 파티시에가 만든 초콜릿 케이크예요. 민준이는 옆에 서서 살짝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항상 그런 외국 디저트보다는
시나몬을 넣은 간단한 파이를 더 좋아했습니다. 타르트는 내일 아침에 먹죠. 그가 테이블 위에 상자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입술을 가늘게 오므렸습니다. 어머니께 물 좀 드려요. 그녀는 민준이에게 툭 던지듯 말하고는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리조또 확인해야겠어요. 그녀가 나가자 방 안의 공기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민준이는 물을 가지고 돌아와 옆에 앉았습니다. 죄송해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수가 요즘 힘들었어요. 회사 일이 좀 빡빡해서요. 다 이해한다. 저는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어떠니? 보안 프로젝트는 잘 되어가고? 그의 눈이 즉시 빛났습니다. 그는 은행을 위한 새로운 보안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 전문 분야니까요. 저는 오랫동안 재무감사관으로 일했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혼자 모든 것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서류와 사람을 파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부엌에서 갑자기 지수의 날카롭고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이사님,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이사회가 승인하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는 제 시간에 다 제출했잖아요. 민준이는 사과하며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고 그녀가 계속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우리는 이 계약을 놓칠 수 없어요. 애널리틱스 플러스가 이번 분기에 자금을 받지 못하면 모든 게 끝장이에요. 잠시 침묵. 그리고 더 조용한 목소리. 물론 민준 씨에게는 말 안 했어요.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 알 필요 없으니까요. 그의 어머니는 어차피 제가 자기 아들과 결혼한 게 실수라고 생각할 테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실수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지수가 제가 꿈꾸던 며느리는 아니었죠.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나쁜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예의를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내일 논의하죠. 지금은 시어머니와 저녁 식사 중이니까요. 그녀는 제가 속으로 움츠러들 만큼 경멸적인 투로 덧붙였습니다. 잠시 후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탁자 위에 잡지를 집어들고 읽는 척했습니다. 지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저녁 거의 다 됐어요. 민준 씨가 와인 따고 있고요. 좋구나. 냄새가 좋은데.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섯과 트러플 오일을 곁들인 리조또예요. 저희 결혼기념일에 갔던 레스토랑 셰프의 레시피죠. 고급스럽게 들리네. 저는 웃었습니다. 속으로는 민준이가 학생 때 거의 매일같이 해달라고 졸랐던 치즈 떡볶이가 떠올랐지만요. 지수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네, 다행히 제가 그의 입맛을 길들일 수 있었죠. 이제는 진짜 요리가 뭔지 알아요. 저는 날카로운 대답을 삼켰습니다. 저는 싸우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일상생활에는 너무 연약해 보이는 긴 유리 식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수는 리조또를 접시에 조심스럽게 담고 각 접시를 마이크로그린과 형형색색의 소스 방울로 장식했습니다. 이건 예술 작품 같구나. 제가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맛이 전부는 아니에요. 음식은 미학적이어야 하죠. 지수가 와인을 따르며 대답했습니다. 민준이는 무언가 잘못될까봐 기다리는 듯 긴장해 보였습니다. 저는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기로 하고 중립적인 주제를 꺼냈습니다. 참, 욕실 수리는 어떻게 되어가니? 타일 바꾼다고 했었잖아. 프로젝트를 완전히 재검토했어요. 민준이가 대답했습니다.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하기로 했어요. 이탈리아 타일에 일본제 위생독이요. 예산이 3배로 늘었죠. 지수가 자랑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품질에는 타협하지 않아요. 저는 몇 년 전 제 욕실을 수리하며 할인 상품을 고르고 일부는 직접 설치했던 것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소하지만 멋스럽게, 물론 여유가 된다면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과는 달리 저희는 미래에 투자할 줄 알죠. 지수가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타협하며 살기엔 인생이 너무 짧아요. 민준이는 서둘러 화제를 돌렸습니다. 엄마, 일은 어떠세요? 새로운 고객은 좀 있으세요? 응. 몇몇 작은 회사들이 의뢰해왔어. 재무전략 세우는 걸 돕고 있지. 제가 웃었습니다. 지수가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정말로 컨설팅을 하세요? 저는 그냥 공과금 아끼는 법 같은 생활의 지혜 정도인 줄 알았는데요. 어머니는 재무학 학위도 있으시고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셔. 한국금융 컨설팅에서 수석 감사관이셨다고 민준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지수는 저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쳐다봤습니다. 정말요? 저는 왜 그냥 주부이신 줄 알았죠? 남편이 떠난 후에 일해야 했어.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누군가는 가족을 부양해야 했으니까. 아, 필요에 의해서였군요. 그녀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어머님의 보수적인 돈 관리 방식을 설명해 주네요. 그녀는 그러면서 제 평범한 블라우스와 어두운 카디건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저는 눈도 깜빡하지 않고 리조또 한 숟갈을 떴습니다. 돈에 신중한 건 나쁜 습관이 아니지. 특히 불안정한 시기에는 말이야. 정말 구시대적인 생각이네요. 지수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요즘 성공은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 과감하게 투자할 줄 아는 사람에게 와요. 저희 애널리틱스 플러스처럼요. 저희가 성장하는 건 올인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부엌에서 나눴던 그녀의 전화통화가 떠올랐습니다. 상황이 정말 그렇게 나쁘다면 이 허풍은 특히나 부적절하게 들렸습니다. 지수는 갑자기 화제를 바꿨습니다. 참, 어머님, 예전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 꽃무늬 블라우스랑 카디건은 어머님을 더 나이 들어 보이게 해요. 이제 겨우 56이신데 이르는 되어 보이세요. 민준이는 와인을 마시다 사례가 들릴 뻔했습니다. 지수야, 제발. 왜? 난 순수한 마음에서 하는 말이야. 그냥 돕고 싶어서. 외모는 자신에 대한 존중이잖아요. 어머니도 충분히 현대적으로 보이실 수 있어요. 저는 포크를 내려놓고 그녀를 차분히 바라봤습니다. 신경 써줘서 고맙구나, 지수야. 하지만 나는 내가 입는 옷이 편해. 내 나이와 생활 리듬에는 그게 더 실용적이란다. 바로 그거예요. 그녀가 손뼉을 쳤습니다. 내 나이라니 스스로 틀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검소하게 사시는 게 놀랍지도 않아요. 그냥 인생을 즐길 줄 모르시는 거죠. 민준이는 눈에 띄게 긴장했지만 늘 그렇듯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갈등을 피하려 했습니다. 지수는 직장에서 잘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가 끼어들려 했습니다. 직장에서뿐만이 아니죠. 그녀가 정정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요. 어머님, 마지막으로 미용실 가신 게 언제예요? 네일 아트는요? 좋은 옷은요? 최근에 머리는 잘랐단다. 제가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디자이너 옷은 내 우선순위가 아니지만 그러니까 남자가 없으신 거죠. 지수가 내뱉었습니다. 스스로를 가꾸는 걸 그만두셨으니까요. 강지수. 민준이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너무 심하잖아.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아, 민준아. 사람마다 우선순위가 다른 거니까. 너는 지수의 경력과 외모에 대한 열망을 존중하고 나는 재정적 독립과 내면의 평화를 존중하는 거지. 인생이 그냥 지나가는데 평화가 무슨 소용이에요? 그녀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내일 월급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명품 가방이 무슨 소용일까? 제가 부드럽게 받아쳤습니다. 그 후 식탁에는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디저트. 그 문제의 가나슈는 아름다웠지만 너무 달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칭찬했습니다.
예의가 입맛보다 중요하니까요. 이 도시 최고의 디저트 중 하나예요. 지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 푼도 아깝지 않죠.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 저는 일어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민준이가 차까지 저를 바래다 주러 나왔습니다. 오늘 일은 죄송해요, 엄마.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수가 상처 주려던 건 아니에요. 그냥 말투가 좀 직설적이라서요. 사과하지 마라. 네가 행복한 게 중요하지. 제가 그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딘가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 끄덕임이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집으로 운전해 가는 동안 지수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녀의 공격성은 그녀의 기준에서 봐도 과했습니다. 그녀의 애널리틱스 플러스에서 분명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몹시 초조해 보였습니다. 집에 와서 차를 끓이고 휴대폰을 꺼내 주소록에서 전 동료였던 최진우 부장님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그는 지금 투자업계에 있었습니다. 회사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였습니다. 최 부장, 나야, 박선영. 늦어서 미안한데 도움이 좀 필요해서. 애널리틱스 플러스라는 회사에 대해 뭐 하는 거 있어?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최 부장님과의 통화가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짧지만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선영 씨, 그 애널리틱스 플러스는 가라앉는 배야. 3개월 전에 주요 고객을 잃었고 주가는 폭락 중이지. 투자자들은 공황 상태고 긴급 투자자, 소위 말하는 백기사를 찾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자금 수혈 없이는 길어야 2달 안에 파산이야. 저는 식어가는 커피를 저으며 통화 중에 메모한 것을 다시 훑어보았습니다. 최 부장님은 아침에 자세한 내용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확히 9시 스위스 시계처럼 첨부 파일이 담긴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회계 자료, 보고서, 도표, 분석 자료, 모두 익숙한 것들이었습니다. 애널리틱스 플러스는 시장에 진출한 지 5년밖에 안 된 젊은 회사였습니다.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을 전문으로 하고 있었죠. 한때 그들의 주력 플랫폼은 업계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고객이었던 제약회사 바이오팜이 떠난 후 재정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보고서는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 부장님에게 전화했습니다. 최 부장, 만나야겠어. 개인적으로. 아이디어가 있는데 직접 만나서 상의하고 싶어. 흥미로운데. 오늘 일시에 푸른솔 카페, 어때? 좋아. 고마워. 푸른솔 카페, 도심에 있는 작고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조용하고 편안한 소파와 맛있는 차가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 자리를 골라 녹차를 주문하고 태블릿을 꺼내 숫자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최 부장님은 언제나처럼 정시에 짙은 회색 정장 차림에 변함없이 파란색 서류철을 옆구리에 끼고 나타났습니다. 박선영 씨.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어떤 보고서든 분자 단위로 분해하는 재주가 있군. 자네는 여전히 그 끔찍한 넥타이를 메고 다니는군. 제가 그의 자잘한 무늬가 있는 밝은 파란색 넥타이를 가리키며 쏘아붙였습니다. 그는 웃으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설마 애널리틱스에 투자할 생각이야? 저는 대답 대신 태블릿을 돌려 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개발 기술은 가장 가까운 경쟁사보다 2년은 앞서 있어. 문제는 제품이 아니라 경영과 마케팅이야. 동의해. 하지만 이건 위험한 이야기야. 선영 씨. 특허를 조사해봤어. 그들의 알고리즘 라이선스만으로도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어. 제대로 관리만 한다면? 최 부장님은 생각에 잠겨 턱을 문질렀습니다. 정말 깊게 파고들었군. 근데 왜 하필 이 회사야? 시장에 이런 회사는 수십 개인데.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말을 골라야 했습니다. 내 며느리,
지수가 거기서 일해. 연구개발 부서를 이끌고 있지. 아, 이제야 알겠네. 가족 문제군. 전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사이는 뭐랄까, 좀 긴장된 관계야. 하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이 아마 보지 못한 것을 그 회사에서 봤어. 이건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야. 그 백기사가 되고 싶다는 건가? 그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럴지도. 저는 또 다른 파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과반수 지분을 25억 원으로 평가하고 있어. 최 부장님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군. 그런 자금이 있어. 시골에 있던 땅을 판 돈에 지난 10년간의 투자 수익을 더하면 그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저를 뜯어보았습니다. 내가 자네를 20년 동안 알았는데 자네는 단지 감정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 아니야. 대체 무슨 일이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제 저녁 식사에서 지수가 뭐랄까 솔직하게 말했어. 나를 늙고 쓸모없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사람으로 본다고. 내 경력이나 저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지. 내가 연금으로 살면서 할 일이 없어서 파이나 굽는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녀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싶다. 그건 그냥 기분 좋은 보너스일 뿐이야. 제가 씩 웃었습니다. 중요한 건 사업이지. 그 회사에는 잠재력이 있어. 그리고 그녀가 새로운 고용주가 누구인지 알았을 때 어떤 충격을 받을지는 그건 부차적인 문제야. 최 부장님이 웃었습니다. 정말 대단하군. 항상 일과 성격을 결합하는 재주가 있었지. 좋아, 내가 도와주지.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 내가 이틀 안에 직접 그 회사를 감사하겠어.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면 자네는 이 거래를 포기하는 거야. 좋아. 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도시 외곽의 테크노파크로 향했습니다. 애널리틱스 플러스의 사무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건물은 현대적이었고 유리로 되어 있었으며 정면에는 로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근처에 주차했습니다. 지수는 보통 8시 30분에 도착했습니다. 정확히 8시 25분 은색 아우디가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지수는 짙은 남색 정장에 가죽 가방을 어깨에 메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녀는 경비원에게 인사도 없이 거의 뛰다시피 걸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걸음걸이에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서두름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는 30분 더 머물며 직원들이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젊고 서두르며 심각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잡담을 하거나 현관에서 커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모두 조용하고 집중한 채 들어갔습니다. 불안한 신호를 보내는 기업 문화였습니다. 저녁에 최 부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감사 끝났어.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어. 나쁜 소식부터 시작해. 제가 편안히 자리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재정 상황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빠. 긴급 자금 수혈 없이는 길어야 6주, 최대 8주 안에 파산이야. 경영진은 약하고 사장은 실무보다 이미지에 더 신경 써. 좋은 소식은? 기술은 정말 강력해. 특허 포트폴리오도 탄탄하고 유능한 경영진만 있다면 그 분야의 리더가 될 수 있어. 그럼 청신호군. 노란불이야. 위험은 크지만 자네가 단순히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경영에 직접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기회는 있어. 저는 웃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수동적인 투자자였던 적이 없어. 그럼 앞으로 내가 이미 그 회사 재무이사랑 연락했어.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대.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만나기로 했어. 저는 창밖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시의 저녁은 맑았지만 공기 중에는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오전 10시 정각에 회의에 도착했습니다. 애널리틱스 플러스의 사무실은 4층에 있었습니다. 넓고 밝았지만 마치 모두가 나쁜 소식을 기다리는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를 맞이한 사람은 회사 대표인 안성진 씨였습니다. 매끄러운 경영진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정장은 흠잡을 데 없이 잘 맞았고 미소는 연습한 듯 했으며 눈은 유리알 같았습니다. 그의 옆에는 재무이사인 김민정 씨가 있었습니다. 피곤하지만 예리한 눈빛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가 모든 것을 짊어지고 있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놀랐습니다. 안 대표가 형식적인 인사를 나누며 말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수수한 정장을 훑었습니다. 어머님 같은 개인 투자자께서 이런 관심을 보이실 줄은 예상 못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저는 브랜드가 아니라 기술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안 대표님, 그리고 귀사의 분석 제품은 정말 주목할 만합니다. 김 이사는 즉시 긴장을 풀었습니다. 그 말이 그녀에게는 중요했던 모양입니다. 최신 개발 성과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그녀가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조건을 논의하죠.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회사 지분 51%와 교환하여 25억 원을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 대표는 즉시 긴장했습니다. 저희는 소수 지분 투자자를 예상했습니다. 최대 49%까지요. 저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서류철에 다시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다른 투자자를 찾는데 행운을 빕니다. 제가 알기로 완전한 현금 고갈까지 2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 이사가 그에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마도 절충안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 경영진이 최소 3개월간 유지된다는 조건으로 51%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조건으로 저는 계약 체결 시점부터 재무, 인사, 운영 등 모든 내부 정보에 대한 완전한 접근 권한을 얻어야 합니다. 이 시간의 협상 끝에 우리는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51%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되고 3개월 후 제 재무이사를 임명할 권리를 가진 이사회 의장이 됩니다. 안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하지만 수습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모든 것이 공식적으로 서류와 조건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우리가 끝났을 때 김 이사가 저를 엘리베이터까지 배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회사는 정말 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지 않았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녀는 머뭇거렸습니다.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왜 하필 저희였죠? 요즘 유망한 프로젝트가 얼마나 많은데요. 개인적인 관심사입니다. 제가 우콘치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복도 끝에서 지수가 회의실에서 나오는 것을 곁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녀는 동료와 무언가 논의하느라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김 이사와 작별 인사를 하고 때에 이른 장면을 연출하고 싶지 않아 자리를 떴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휴대폰은 이미 불이 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컨설턴트, 심지어 어떤 지역 기자는 어떻게 알았는지 벌써 거래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모든 서류에 서명이 끝났습니다. 공식적으로 저는 애널리틱스 플러스의 과반수 지분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저녁 늦게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토요일 저녁에 바쁘세요? 왜? 지수가 엄마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어 해요. 꼭 오셔야 한대요. 회사에 좋은 소식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회사가 살아났대요. 투자자가 나타났다고 아주 신이 났어요. 저는 미소를 간신히 참았습니다. 물론 가야지. 몇 시에? 7시요. 그리고 엄마. 그가 머뭇거렸습니다. 지수를 참아주셔서 감사해요. 걔가 항상 부드럽지만은 않다는 거 알아요. 괜찮아, 민준아. 가족은 가족이니까. 통화 후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지수는 아직 그녀가 사랑하는 회사를
구한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경영진은 우선 직원들을 안심시키고 자세한 내용은 월요일 총회에서 밝히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소동을 벌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순전히 사업적인 투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진실이 밝혀질 그 순간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녁에 최 부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의장님. 그가 가벼운 아이러니를 담아 말했습니다. IT 회사 오너가 된 기분이 어때? 아직 실감이 안 나. 제가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모든 게 너무 순식간에 일어났어. 순식간이라니 겸손하군. 내 평생 그런 거래가 3일 만에 성사되는 건 처음 봤어. 급할 때는 관료주의도 물러나는 법이지. 제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참, 자네가 저녁 먹을 때 지수가 전화로 소리치던 그 김 이사가 바로 재무이사 김민정 씨인 거 알았어? 아니, 그때는 못 알아봤어. 재미있네. 그럼 그녀는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군. 토요일에 알게 될 거야. 내가 걔네 저녁 식사에 가기로 했거든. 지수가 회사 구한 걸 축하하고 싶어해. 최 부장님이 웃었습니다. 오, 그거 볼만하겠는데. 나도 보고 싶다. 장담하는데 자네는 거기 있고 싶지 않을걸.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에게서 듣기 전에 내가 직접 얼굴 보고 말해야 해. 행운을 빌어. 그리고 선영 씨, 너무 빠져들지는 마. 기억해. 그래도 자네 며느리야. 기억하고 있어. 최대한 외교적으로 대하려고 노력할 거야. 이틀 동안 저는 회사 업무를 파악하는 데 보냈습니다. 김 이사는 산더미 같은 서류, 보고서, 프레젠테이션, 내부 계획서를 보내왔습니다. 깊이 파고들수록 제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더 명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애널리틱스 플러스의 잠재력은 정말 있었습니다. 그들을 방해했던 것은 경영의 혼란과 냉정한 전략 대신 환상을 좇는 것이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저는 무엇을 입을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결국 예전에 대형 고객들과의 협상 때 입었던 짙은 남색 정장을 골랐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원단이 좋고 몸에 잘 맞았습니다. 모든 것이 차분하고 절제되고 위험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어떻게 대화를 시작할지 마음속으로 되새겼습니다. 승리자의 말투를 원하지 않았고 굴욕을 주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존중을 원했고 지수에게 이것이 자존심에 큰 타격이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집 앞에 주차했고 지수의 차가 이미 현관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집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깊은 한숨을 쉬고 축하용으로 챙겨온 샴페인 한 병을 들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민준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밝았고 진심으로 기뻐 보였습니다. 엄마, 와주셔서 기뻐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행사를 어떻게 놓칠 수 있겠니? 저는 웃으며 병을 건넸습니다. 축하하는 의미에서 뭐랄까. 베브 클리코네요. 엄마, 오늘 한턱 쏘시는데요. 특별한 날이니까 제가 대답하며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지난번보다 더 깨끗하고 더 흠잡을 데 없어 보였습니다. 먼지 한 톨, 불필요한 디테일 하나 없었습니다. 지수는 아직 옷 갈아입고 있어요. 민준이가 바에 병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연구개발 부문 부서장 직무 대행으로 임명됐어요. 그녀가 기대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녀를 인정한다는 신호죠. 축하한다. 제가 속내를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임명이 새로운 소유주를 발표하기 전까지 그녀를 붙잡아두려는 순수한 술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일 거예요. 민준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힘들었거든요. 직장을 잃을까봐 많이 두려워했는데 지금은 숨통이 트인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서
그저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브닝 블랙 드레스, 에메랄드 귀걸이, 흠잡을 데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의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가족과 함께 좋은 소식을 축하하게 되어 정말 기뻐요. 승진 축하한다, 지수야. 민준이한테 들었어. 일이 잘 풀린다니 기쁘구나.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그녀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오늘 사무실에서 새로운 대규모 투자자가 생겼다고 발표했어요. 월요일에 공식 발표가 있겠지만 저는 이미 승진했죠. 경영진이 제 공헌을 인정한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없었다면 회사는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가 그럴 자격이 있다고 확신해. 민준이가 와인잔을 가져왔습니다. 지수의 성공을 위하여 그가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저는 지수가 마치 불안감을 억누르려는 듯 와인을 크게 한 모금 마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본론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저녁 거의 다 됐어요. 지수가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트러플 오일 소스를 곁들인 송아지 요리를 준비했어요. 민준 씨, 오븐 좀 확인해 줄래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가자 우리는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지수는 소파 끝에 앉아 다리를 꼬고 상냥하지만 경계심 어린 미소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은 어떠세요? 여전히 그 작은 회사들 컨설팅하고 계시고요? 응,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고객은 꾸준히 있어. 새로운 고객도 좀 생겼고 정말 다행이네요. 그녀는 격렬히 섞인 톤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항상 생각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많은 사람들처럼 그냥 집에서 TV나 보는 것보다는 활동적인 게 중요하다고. 저는 한숨을 참았습니다. 지수는 예의를 차리려고 할 때조차도 찌르는 말을 해내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녀는 손으로 무심한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나이든 여자가 혼자 제대로 된 경력도 없이. 어머님은 진짜 경력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수야?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눈을 빛냈습니다. 그건 현대적인 성장 기업에서 핵심 직책을 맡는 거죠. 내 결정에 따라 사람, 사업, 시장이 좌우되는 것. 애널리틱스 플러스에서의 저처럼요. 우리는 미래를 만들고 있어요. 인상 깊게 들리네. 네, 그녀는 어깨를 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기술 회사에 여자가 설 자리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 반대를 증명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요. 혹시 새로운 투자자에 대해 아시는 거 있으세요? 지수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아직은요. 서울 쪽 증권가 사람이라는 소문이 돌아요. 그저 모든 걸 망가뜨리고 돈만 빼가는 그런 부류가 아니기만 바랄 뿐이에요. 부엌에서 민준이가 돌아왔습니다. 다 됐어. 상 차려도 돼. 우리는 식당으로 옮겼습니다. 식탁 위에는 비싼 식기, 크리스털, 깔끔하게 놓인 수저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번과는 다른 세트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지수는 아마도 손님마 지용 세트를 꺼낸 모양이었습니다. 모든 게 정말 멋지구나. 제가 민준이가 송아지 요리를 접시에 담는 것을 보며 말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레스토랑 셰프의 레시피예요. 지수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거기 컨퍼런스 갔을 때 먹어봤어요. 만들기 쉽지는 않지만 특별한 날에는 괜찮죠. 음식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고기는 부드러웠고 곁들임은 균형이 맞았으며 소스는 적당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정말 훌륭하구나, 지수야. 너 재능이 있네. 에이, 뭐려. 그녀는 손사래를 쳤지만 만족스러워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람이 감각이 있으면 그게 음식에서도 옷에서도 드러나는 법이죠. 요리 쪽으로 진로를 생각해 본 적은 없어? 지수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제가 셰프요? 아니요, 그건 취미로 할 일이죠.
진짜 경력은 기술, 투자, 규모, 돈과 영향력이에요. 민준이는 약간 어색해 보였습니다. 지수는 야망이 커요. 아마 그래서 제가 반했나 봐요. 야망은 좋은 거지.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요한 건 그 뒤에 실질적인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그 점에선 저 자신 있어요. 그녀가 와인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과는 달리 더 적은 것에 만족하지 않아요. 벌써 무슨 차를 살지 고민 중이에요. 포르쉐나 아니면 마세라티를 생각하고 있어요. 여보, 민준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대출부터 갚기로 했잖아. 잔소리 좀 그만해요. 그녀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제 승진은 시작에 불과해요. 1년 안에 개발 총괄 이사가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럼 수입 수준이 완전히 달라져요. 저는 그들의 말다툼을 지켜보며 속으로 무언가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준이는 어릴 때부터 부드럽고 타협적이었지만 이제는 그게 수동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싸움을 피하기 위해 모든 것을 양보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경영진이 팀을 교체하기로 결정하면 어떡하지? 제가 물었습니다. 소유주가 바뀐 후에는 그런 일이 종종 있잖아. 지수는 순간 얼어붙었지만 금세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저는 핵심 인물이에요. 모든 대형 프로젝트가 저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차라리 대표를 해고하면 했지. 저는 아니에요. 자신감은 중요한 자질이지.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자신감이 아니에요. 그녀가 잔을 치켜들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거죠. 그런데 어머님 세대의 여성들은 죄송하지만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세대마다 배우는 방식이 다른 법이지. 그리고 각자 다른 실수를 하고 엄마는 성공한 감사관이셨어.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혼자 나를 키우고 좋은 교육을 시켜주셨지. 네, 기억해요.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물론 존경할 만한 일이지만 그래도 인정해야죠. 민준 씨. 그건 현대 기술 분야에서의 진짜 경력과는 다르잖아요. 민준이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와인과 성공에 취한 지수는 계속했습니다. 있잖아요, 어머님. 제가 생각해봤는데 언젠가 그 편안한 영역에서 벗어나고 싶으시면 제가 새로운 투자자에게 소개해드릴 수 있어요. 혹시 어머님을 위한 역할이 있을지도 모르죠. 뭐, 자문 역할 같은 거요? 피곤하지 않게 간단한 거요? 저는 웃음이 터질 뻔했지만 참았습니다. 정말 사려 깊구나, 지수야. 고맙다. 그래도 민준 씨 어머니시잖아요. 어머님도 진짜 성공의 맛을 조금이라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비록 경력 막바지라도요. 민준이는 점점 더 어색해 보였습니다. 디저트로 넘어갈까? 그가 제안했습니다. 물론이죠, 여보. 지수가 일어섰지만 돌아서다가 소매로 와인잔을 쳤습니다. 와인이 하얗고 비싸 보이는 식탁보 위로 쏟아졌습니다. 젠장. 그녀가 외쳤습니다. 이거 이집트면인데. 지수는 부엌으로 달려가 종이 타월을 들고 돌아와 얼룩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다 스며들었어. 드라이 클리닝 맡겨야겠네. 그녀가 짜증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도울게. 제가 일어섰습니다. 아니요, 앉아 계세요. 민준 씨, 젖은 행주 좀 갖다 줘요. 그가 나가자 지수는 바닥에 떨어진 와인 방울을 보고는 더 빨리 움직였습니다. 여기 다 흐르네. 민준이가 행주를 들고 돌아와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그녀는 행주를 확 낚아채더니 갑자기 제 가슴팍으로 던졌습니다. 행주는 제 무릎 위로 떨어져 정장에 축축한 얼룩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도움이 되고 싶으면 바닥이나 닦으세요. 그녀가 퉁명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그거나마 쓸모가 있겠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행주를 집어들고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일어서서 생각하는 모든 것을 말할 수도 있었고
돌아서서 나갈 수도 있었지만 저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행주를 식탁 위에 놓고 지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수야, 제가 조용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구나. 뭘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그녀가 발끈했습니다. 제 저녁을 망치고 충고나 해대고 행동은 또 어제 내가 네 회사 주식의 과반수를 매입했단다. 제가 차분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51%를 월요일부터 나는 공식적인 이사회 의장이자 사실상 너의 고용주야. 지수는 석고상처럼 굳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입술이 살짝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농담이시죠? 저는 가방에서 서류 사본이 든 폴더를 꺼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여기 계약서. 직접 봐. 민준이는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25억 원.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현명한 투자, 땅 판 돈, 저축, 주식. 다 정당한 거야. 그냥 내가 떠벌리고 다니지 않았을 뿐이지. 지수는 경련하듯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녀의 얼굴 표정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신, 그 다음에는 공포. 그녀는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요? 그녀가 숨을 내쉬었습니다. 왜 하필 제 회사였어요? 좋은 투자처니까. 잠재적으로 수익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네가 거기서 일한다는 건 그 저녁 식사 때 우연히 알게 된 거야. 저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우연의 일치일 뿐이야. 그럼 이제 제가 어머님 부하 직원이라는 거예요? 기술적으로는 그렇지. 공식적으로는 연구개발 이사에게 보고하지만 내가 원하면 널 해고할 수 있어.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눈은 계약서의 글자를 따라 방황했습니다. 저는 저녁 내내 처음으로 와인잔을 손에 들었습니다. 한잔할까?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진지한 대화를 나눌 이유가 생긴 것 같은데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지수는 손을 내리고 하얗게 질린 얼굴로 조각상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어찌할 바를 몰라 벽에 기대어 서서 마치 벽지와 하나가 되려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잔을 내려놓고 접시를 살짝 밀었습니다. 지수야, 미리 약속해두자. 나는 널 해고할 생각도 복수할 생각도 없어. 하지만 나를 하녀처럼 대하는 건 용납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어머님은 일부러 저 때문에 이러신 거잖아요? 아니,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계산할 줄 알고 미래를 볼 줄 알기 때문에 이 일을 한 거야. 단지 내가 나이 든 여자는 곧 약점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지. 넌 틀렸어. 그리고 네가 처음도 아니고. 그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눌렀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땅이 발밑에서 꺼진 듯 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그냥 은퇴하신 분인 줄 알았어요. 텃밭이나 가꾸고 강아지나 키우고 손주도 없이. 맞아. 근데 거기에 몇 가지가 더 있지. 경험, 인맥, 은행에서 수십 년간 일하며 쌓은 투자와 자산 관리 능력. 그냥 내가 그걸 떠벌리지 않았을 뿐이야. 내 가치를 알기 위해 자랑할 필요는 없거든. 민준이가 앞으로 다가와 제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엄마, 정말로 지수가 일하는 회사의 대부분을 소유하게 되신 거예요? 51% 제가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어제 저녁에 거래가 등록됐어. 그는 옆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건 무슨 초현실적인 상황이네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반응할 필요 없어. 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냥 들어. 지수는 훌륭한 전문가야. 그 점은 의심하지 않아. 하지만 오만함이 그녀를 방해하지. 그리고 나에게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거만한 독백을 늘어놓는 사람이 아니라 강력한 팀이 필요해. 지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머님은 업무 과정에 개입하실 건가요? 결과를 지켜볼 거야. 관리자들,
대표, 감사들과 함께 일이 잘 진행되면 개입하지 않아. 하지만 실패가 시작되면 파고들겠지. 저희 계획은요? 제가 승진 신청서를 냈는데요. 성과를 보고 결정할 거야. 사적인 감정 없이. 실력으로. 제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네가 정말로 프로젝트를 이끌고 팀을 구성하고 문제를 해결할 줄 안다면 내 자리를 얻게 될 거야. 하지만 그건 네가 가장 목소리가 커서가 아니라 오직 실력으로만.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그냥 생각하는 게 더 나을 때도 있지. 제가 말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는 거. 민준이가 무겁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경고했었잖아, 지수야? 그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를 얕보지 말라고. 지수는 얼굴을 붉히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식탁에서 일어나 재킷을 바로잡았습니다. 나는 이만 가봐야겠다. 내일 아침 일찍 사무실에 가야 해. 대표와 첫 회의가 있어.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민준이가 긴장을 풀기 위해 뭐라도 하고 싶은 듯 빠르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문까지 걸어갔습니다. 지수는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미 코트를 입고 있을 때 아파트 깊은 곳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돌아섰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말도, 태도도, 그리고 어머님에 대해 나쁘게 생각했던 것도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받아들일게. 하지만 말로만 사과하지 마. 행동으로 보여줘.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끄덕였습니다. 저와 민준이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는 차까지 저를 바래다주며 침묵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할 때에야 그가 물었습니다. 지수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벌이신 건 아니죠? 아니, 하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모두에게 교훈이 되길 바랄 뿐이야. 그가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 무섭기도 하지만요. 저는 웃었습니다. 정상이야. 두려움은 성장의 증거거든. 중요한 건 그 안에 숨지 않는 거야. 그는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진심 어린 포옹이었습니다. 저는 떠났고 아침에는 회의실에 앉았습니다. 방에는 애널리틱스 플러스의 대표, 재무이사, 변호사, 그리고 엔지니어 한 명이 있었습니다. 모두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박선영입니다. 오늘부터 이사회 의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 누가 진정으로 이 회사를 구하고 싶고 누가 그저 자리만 지키고 있습니까? 그리고 진짜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몇 주는 육체적으로보다 정신적으로 힘든 시련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며 보고서를 파고들고 기술팀과 소통하고 문서를 검토하고 예산을 확인했습니다. 이전 소유주들은 애널리틱스 플러스를 그다지 좋지 않은 상태로 남겨두었습니다. 약속은 많고 체계는 없었으며 의존적인 하청업체는 많고 버틸 여력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은 진척되었습니다. 저는 소리치거나 시스템을 부수지 않았습니다. 저는 관찰하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명확해졌을 때 질서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제품 담당 이사 같은 일부 사람들은 옛날 방식을 고수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약속하며 논의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려 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사무실로 불러 그들 앞에 숫자를 놓고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이걸 직접 승인하셨습니까? 그들은 우물쭈물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세 번째 라운드에서 한 명은 이사회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사직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 분석가들, 몇몇 중간 관리자들.
그들과 함께 세 차례의 전략 회의를 열고 내부 프로세스를 재계산하고 두 개의 프로젝트를 더 현실적인 계획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결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수는 조용히 행동했습니다. 아첨하지도 않았지만 반박하지도 않았습니다. 꼼수 없이 명확하게 일했습니다. 몇 차례 하청업체 최적화, 분석, 과정 시간 단축, 내부 테스트 그룹 운영에 대한 명확한 제안을 제출했습니다. 모든 것이 실무적이었습니다. 3주 후, 저는 그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손에 노트북을 들고 조심스럽고 절제된 태도로 들어왔습니다. 앉아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네, 어머님, 네가 접근 방식을 바꾼 게 보여. 좋은 일이야. 그녀는 미소 짓지 않고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실수를 깨달았고 결과에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아. 그래서 3개월간 임시 승진을 제안하고 싶어. 개발부서 책임자로 선물이 아니라 시험이야. 네가 제안한 내부 테스트, 그룹 프로젝트, 좋은 아이디어야. 네가 그걸 도입까지 이끌었으면 좋겠어. 처음부터 지표, 기한, 결과까지 모두 포함해서. 지수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됐습니다. 두고 보자고. 결과가 있으면 정식 직책으로 만들어줄게. 없으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야. 공평하게 동의합니다. 저는 그녀의 눈이 약간 촉촉한 것을 보았지만 그녀는 즉시 자신을 추스렸습니다. 너는 잠재력이 있어, 지수야. 그냥 톤은 낮추고 기준은 높이는 법을 배워야 해. 그녀는 거창한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이해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집에 계세요? 응, 들어와. 그는 봉지를 들고 왔습니다. 레몬파이와 샴페인 한 병이었습니다. 축하할 일이 생긴 것 같아서요. 지수가 오늘 그룹 리더로서 첫 회의를 했어요.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나도 봤어. 꽤 잘 해내더구나. 있잖아요. 그가 부엌 의자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일부러 지수를 해고하지 않은 거죠? 나는 충동적인 처벌을 믿지 않아. 사람에게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기회를 주는 게 더 낫지? 단 한 번. 지수는 집에서도 변했어요. 할머니랑 영상통화도 했다니까요. 그건 믿어주세요. 정말 드문 일이에요. 저는 파일을 자르고 찻잔을 놓았습니다. 사람에게 거울과 생각할 시간을 주면 모든 것이 가능해. 엄마가 어떤 의미에서는 그녀의 거울이 되어 주신 거네요.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소동 이전처럼 따뜻했습니다. 민준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강한 분인 줄 몰랐어요. 아니, 알고는 있었지만 잊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럴 수 있지. 중요한 건 다시 기억해냈다는 거야. 그는 잔을 들었습니다. 엄마를 위하여. 소리 없이 다가와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는 지혜를 위하여. 다음 날 사무실에 최진우 부장님이 찾아왔습니다. 오래된 고객 중 한 분이자 제 은행 시절 동료였고 지금은 바이오팜의 파트너였습니다. 그는 우리의 새로운 보고서를 꼼꼼히 살피고 진한 차를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영 씨, 자네가 일을 맡으면 결과가 있을 줄 알았어. 질문이 하나 있는데 우리 알고리즘 2개를 테스트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당신들과 계약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전 계획과 감사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해지할 권리가 있다는 조건 하에서만요. 그가 웃었습니다. 언제나처럼 정정당당하게 좋아. 우리는 의향서에 서명했습니다. 이틀 후 계약서에 그리고 일주일 후 첫 자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이것은 애널리틱스 플러스에서 지난 반년 만에 첫 신규 계약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복도에서 미소 짓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바이오팜과 계약을 체결한 지 정확히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첫 번째 대금이 회사 계좌로 들어왔고
직원들의 월급이 보장되었습니다. 프로그래머들은 늦게까지 남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의미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탕비실에는 파이와 집에서 만든 샌드위치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저는 매일 사무실에 들렀지만 더 이상 밤늦게까지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점차 업무를 인계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제 궤도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지수는 잘 해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늦은 저녁에 전화해서 조언을 구하거나 가끔 초조해하기도 했지만 히스테리를 부리거나 불평하거나 책임을 전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이 일하고 배우고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가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물론이지. 그녀는 들어와서 보고서가 든 폴더를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새로운 분석 체계의 도입 결과를 요약해봤습니다. 데이터 처리 시간이 28% 단축되었습니다. 개선하고 싶은 세부 사항이 있긴 하지만 효과가 있다는 건 분명히 보입니다. 저는 폴더를 열었습니다. 표, 그래프, 예측, 모든 것이 명확하고 불필요한 글 없이 핵심만 있었습니다. 잘했어, 지수야.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다 봤어. 훌륭한 결과야.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의자 끝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직원으로서가 아니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정말 어머님을 얕봤어요. 그냥 경영자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요. 어머님이 나이가 많고 기술에 대해 잘 모르고 링크드인 같은 것도 없으니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어리석고 오만한 생각이었고 제가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 지금은 부끄러워요. 저는 그녀를 동정이 아닌 그런 말을 할 용기를 낸 것에 대한 존경심을 담아 차분히 바라보았습니다. 고맙다. 사과 때문이 아니라 솔직함 때문에. 기업의 복도에서는 보기 드문 것이거든. 그냥 알아주셨으면 해요. 그때 저를 해고하지 않으신 게 얼마나 행운이었는지. 그리고 이제 어머님이 제 가족이라는 걸요. 서류상으로만이 아니라. 저는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알아, 지수야? 가족이란 건 필요할 때만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어색하고 어렵고 부끄러울 때도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야. 너는 남아서 앞으로 나아갔지. 그게 바로 가족이 된다는 의미란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숨을 내쉬고 나갔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애널리틱스 플러스는 다시 영업이익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2개의 계약을 더 체결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매일 사무실에 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때로는 화상통화로 업무를 봤습니다. 저는 다시 아침에 베란다에서 차를 마시고 종이책을 읽고 서두르지 않고 이메일에 답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가족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준이와 지수, 그리고 그녀의 여동생과 아이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그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뭘 깨달았는지 아세요? 가장 강한 사람들은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조용히 믿음직스럽게요. 저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지 않고 그저 국을 그릇에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것이 또 다른 감사를 전하는 그녀만의 방식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시고 댓글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는지 또는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꼭 남겨주세요. 이는 영상이 더 널리 퍼지는 데 도움이 되고 제가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데 영감을 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